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윤 교수님 연구실 소개를 맡은 통합과정 우성민, 그리고 옆에 이현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수님이신 이상윤 교수님은 2008년부터 이제 연세대의 AI 연구 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메인 연구 주제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는 대략 30명 정도의 멤버가 이게 있고요. 많이 딸려와가지고. 네, 30명 정도의 멤버가 있고 다양한 정부기관과 기업들과 협업해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씬 언더스탠딩과 휴먼 애널라이시스,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팀에서도 이제 최근에도 CVPR 국제학회와 이제 국제 저널지에 게재를 하고 있고, 특허에서도 이제 많이 출원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논문 실적을 보시면은 국내 국제 저널과 국제 학회에 있어서 11편과 12편 정도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연구 분야 중에서 첫 번째로 3D Scene Understanding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D Scene Understanding은 말 그대로 3차원 장면을 인지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다중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배경 위주의 초정밀 3차원 지도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에 이제 3차원 센서와 카메라와 IMU GPS와 같은 장치들을 장착을 하고, 이제 왼쪽 영상처럼 이 연세대학교인데, 이 연세대학교에서 도로를 주행을 하면서 주변 이제 건물들과 지형들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구했던 이 데이터로 정밀한 맵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맵 프레임별 센서의 정확한 위치를 구해야 하는데, 이때 오도메트리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오도메트리는 이 자동차에 장착된 이 센서들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건데, 보시면은 왼쪽 영상이 이제 센터가 이 자동차가 되고요. 주변에 있는 이 찍히는 이 데이터들이 주변에서 취득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 프레임별 센서의 정확한 위치를 구한 후에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연세대학교 분관 주변을 전체적으로 매핑을 해서 3차원 지도를 생성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의 목표가 배경 위주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정적 배경 생성의 방해 요소가 되는 동적인 물체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람들과 같거나 아니면 자동차와 같은 움직이는 물체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제거를 한 뒤에 이 비디오 인페인팅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 동적 물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주변 픽셀들의 정보를 통해서 채워주는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제의 경우에는 이제 도로주행 상황에서 주변에 이 자동차와 사람과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디텍션을 해가지고 검출을 해서 추적을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왼쪽은 이미지에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것이고, 실제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3차원 데이터만 들어와서 이 3차원 데이터로부터 어느 데이터가 자동차를 의미하고 사람을 의미하는지 검출 및 추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출된 이 물체들을 이제 다시 한번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물체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스태틱 다이나믹을 판단을 해서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멈춰 있는 물체이고 파란색이 움직이는 물체인데 이렇게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때도 이제 멈춰 있다고 판단되는 오류들도 있습니다. 그래 이 연구의 경우에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이미지에서 픽셀들을 이제 라벨을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과정인데 3D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3차원 점군의 각 포인트에 라벨을 부여하는 이제 태스크입니다. 근데 이제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다이렉트하게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정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이미지 정보를 통해서 이미지에서 2D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한 후에 이 정보를 3D로 넘겨주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3D Scene Understanding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이 뒤에 분야에 대해서는 이현성 연구원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먼 아날라이시스부터 다시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아날라이시스는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뭐 행동을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포즈를 검출하는 그러한 분야가 되겠고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그 얼굴 관련해서 이제 많은 연구와 개발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뭐 사람을 식별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즈를 예측하거나 이제 랜드마크를 검출하거나 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 리코그니션이라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었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이 얼굴이 이제 들어왔을 때 실제 이 인물이 뭐 다른 검출된 여러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얼굴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서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서칭을 하는 게 이제 식별이라고 보시면 되고, 베리피케이션은 이렇게 이제 어떤 인물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뭐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인물이 얼굴만 보고 이제 맞냐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을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술 관련해서 이제 뭐 과제 같은 걸 진행을 한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어, 네. 지금 검출이 뭐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검출이 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갤러리가 아마 많이 존재를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가지고 이제 이용주라는 인물이 판매가 됐었고 그러면 이용주라는 인물이 맞냐라는 거로 했을 때는 이제 맞다라고 이제 뜬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사람 가지고 이제 얼굴의 포즈랑 랜드마크들을 검출을 하는 연구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보시면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나타내 주는 게 포즈고 랜드마크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얼굴이 코나 뭐 그 턱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포인트로서 좀 더 포즈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그 사람이 얼굴 자체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랜드마크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러한 연구 개발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영상이 주어졌을 때 다중 혹은 단일 대상들을 대상을 해서 그 사람의 이 스켈레톤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이제 포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스켈레톤 정보는 이제 이 스포츠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실제 서 있는지 뭐 뛰고 있는지 이러한 행동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RGB 영상만 가지고도 그런 행동 분석이 가능하나, 이제 스켈레톤을 추출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포즈를 다이렉트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아까 그 얼굴만 가지고 사람을 이제 식별하는 연구도 했었지만 그 크롭된 사람 전체 이미지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재인식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모 영상은 이제 재인식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추적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면 재인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시간대 혹은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카메라에 다시 이제 출연을 하실 때 다시 식별을 하는 그 태스크를 휴먼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라고 명칭을 하고요. 보시면은 사람이 이제 먼저 검출이 되고 저희가 뭐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체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카메라에 이동하여도 이제 지속적으로 식별을 해서 추적을 이어나게끔 하는
이러한 뭐 데모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사람 추적이 되겠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비주얼 트래킹이라고 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물체든지 저희가 이제 박스를 치워주게 되면은 그 물체는 이제 지속적으로 추적하게끔 하는 이제 연구가 되겠고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제 객체 검출이랑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술이 되고 이러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중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객체 검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검출된 대상들 간에 이제 매 프레임마다 이제 이전 프레임에 추적했던 대상하고 다음 프레임에서 동일 인물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어소시에이션 해 나가게 되면 이러한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검출 그리고 추적, 그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뭐 다양한 태스크가 이제 종합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렇게 각자 세 개의 태스크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태스크로 합쳐서 원 스테이지로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켈레톤 기반 액션 리코그니션이 되겠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걸로 이제 추출된 스켈레톤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행동 분석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이전까지 이제 휴먼 아날리시스 관련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이미지 비디오 프로세싱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비디오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처리나 비디오 처리라고 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연구 분야랑 다르게 영상이나 비디오로 인풋으로 해서 아웃풋으로 영상이랑 비디오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분야를 대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미지 슈퍼 레솔루션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저해상도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제 고화질로 해상도만 높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자글자글한 이미지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고화질의 원본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이미지 슈퍼 레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 중에 하나고, 이거랑 이거 밖에도 이전 우성민 연구원이 발표한 것 중에서 그 움직이는 물체를 찾아서 그 물체를 지우고 다시 채우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미지 인페인팅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지워진 부분에 대한 마스크 정보랑 이미지를 주어졌을 때 이 뻥 뚫린 이 마스크 부분 영역을 원본 이미지랑 최대한 비슷하게 아니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채워주는 그러한 연구를 이미지 인페인팅이라고 하고, 이러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이제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이전 그 이미지 슈퍼 레솔루션이 이미지를 강제로 확대를 시키고 그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보관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프레임 비디오단에서 프레임하고 프레임 사이의 값을 이제 자연스럽게 보관을 해주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되는 부분에는 이제 프레임 레이트를 저희가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아래 데모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슬로우 모션 같은 것을 만들 때 보통 많이 사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영상을 강제적으로 늘리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 중앙에 있는 영상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거기다가 단순히 평균값을 때리게 되면 잔상처럼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남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상이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듯이 중간중간에 프레임을 모두 채워주는 연구를 이제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이러한 연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 분야가 있는데요. 이게 핸드폰에서 아마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손 흔들림 같은 경우에 이제 영상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보정을 해주는 것을 이제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이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미지 비디오 처리 관련해서까지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야이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좀 더 다양한 분야가 연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거의 30명에 다다르도록 엄청 좀 대규모 연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원이 많은 인원을 이제 다 연구랑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버랑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현재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거의 한 30, 40대 분량이 뭐 2080 타이탄급 GPU를 포함한 서버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거기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그러한 서버
뭐 한 번에 뭐 여러 대를 사용하게끔 해주실 수는 없지만 개인 연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인턴부터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이제 규모가 큰 연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연구실에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반년에서 1년 정도의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통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면접 이후로 이제 들어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실 사람들이 이제 인원이 많은 만큼 이제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사이가 나쁘지 않냐라고 하는데 결코 아니고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택 연구로 바뀜으로써 이제 최근 얼굴을 좀 못 본 사람들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같이 뭐 여름이건 겨울이건 학회 같은 거에 참석을 해서 예, 그 돈독히 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따로 놀러 갈 정도로 이제 연구실 사이는 좋은 편이고요. 혹시 관심이 있거나 하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거나 컨택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해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